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후배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이가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 편이었고 많이 읽히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책류과 관련 책들도 많이 읽고 했는데 공부도 하고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거치고 결국은 아주 좀 쉬운 노하우들을 나름 터득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노하우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책을 치우지 말기, 책 정리 대충 하거나 하지 않기. 정말 쉽지 않나요? 정리 안 하기. 가수 이적 엄마이신 박혜란 작가님이자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그분께서 아들 셋을 모두 서울대에 보내셨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집을 잘 치우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청소 정리 잘 못하던 저희 부부는 진짜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작가님의 말씀은 집을 잘 치우지 않는 집 아이가 창의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한참 저희 부부가 그때 서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서 육아 살림 총체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였는데 그 책을 읽고는 정말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집은 별로 좀 깨끗하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특히 굴러다니는 책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가 바닥이며 소파며 막 여기저기 제자리에 안 놓여진 책들을 계속 주워서 읽더라고요. 어딜 가나 책이 한두 권씩 제자리에 안 있으니까 다른 놀이를 하려다가도 책을 하나씩 펼쳐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책이 늘 눈에 보여야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저희 부부도 이제 더 이상 초보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집도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치우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수시로 책을 펼쳐볼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두 번째, 위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집안의 책꽂이를 최대한 많은 곳에 분산시켰어요. 아이방, 안방, 거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곳에 책을 분산시켜서 어떤 장소에서도 책이 보이고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책장도 좀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북타워나 전면 책장 아니면 소파 위에 얹혀놓거나 부엌에 걸터놓기도 하는 방식으로 어디나 책이 있고 그 책이 다양하게 보여져서 아이에게 어필하도록 했어요. 이게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조금씩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의자에 좀 올려놓거나 바닥 한쪽에 좀 쌓아놓아도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집에 맞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책 정리시키기. 아이에게 책 정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쉽죠? 책 정리를 하지 말아라. 아이한테 책 정리를 시켜라. 저희 아이는 책 정리를 시키면 꼭 책을 정리하다가 하염없이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앨범 정리하다가 앨범 구경하면서 막 추억에 빠지고 있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러면 일단 읽게 놔둬요. 그리고 심심해서 멍하니 방바닥 긁고 있거나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일부러 책 정리를 또 하라고 시켜요. 그럼 또 책을 읽거든요. 아이 행동을 잘 관찰해보면 꼭 어떨 때 책을 읽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책을 바닥에 좀 뿌려놓는다던가 소파 위에 못 보던 책이 던져져 있다던가 새로운 전집을 들였다던가 그럴 때도 아이가 책을 읽거든요. 그럴 때 이제 책을 읽어라 뭐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읽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신호들을 잘 관찰하시고 우회해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책을 읽고 있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전집 들이기. 전집에 대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전집을 들이면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책이 일렬로만 막 놓여 있으면 사실 쉽게 손이 안 가지 않나요? 어른들도?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양의 같은 책에 좀 질렸달까? 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저 비싼 걸 오늘은 봤니? 오늘 봤니? 막 이렇게 하면 막 저는 막 더 질리는 거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집을 전집끼리 놓기보다는 그냥 막 섞어놨어요. 사실 책 정리할 때도 전집끼리 정리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죠. 아이한테 그냥 아무데나 꽂아 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육안으로 책장을 보기에는 사실 되게 지저분해요. 인테리어로도 좀 안 예쁘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책장이 보기에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아이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좀 깨끗하게 전지끼리 각 맞춰 놔도 책을 이제는 읽지 않을까 했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아이가 일렬로 깨끗하게 나열되어 있는 전집은 손도 안 대고 막 이것저것 섞어놓은 칸에서 막 굳이 또 책을 찾아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것저것 섞어 놓는 게 아이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 5번째, 틈새 시간 활용하기. 다이어트 할 때도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책 육아에 있어서 틈새 시간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일정한 루틴으로 자기 전에 침대에서 몇 권씩 읽다 자기, 뭐 이런 거는 많이들 하시죠.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때나 주말 아침 등에 공복 운동을 좀 하면서 아이 책을 읽어줬어요. 아이는 식탁에 앉아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책을 읽어주면서 다리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좀 숨이 차기도 하고 한데 아이도 이제는 엄마가 운동하면서 읽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저도 한 번에 중요한 2가지 일, 책 육아,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니까 그 뿌듯함은 정말 이루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아빠도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는데요. 바로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릴 때예요. 둘이 선풍기 앞에 등지고 앉아서 같이 머리를 말리면서 책을 한두 권 읽는 게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6번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랑 아빠가 나눠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 혼자 책을 읽어주는 건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빠 혼자 책을 읽어줘도 그건 마찬가지죠. 물론 아빠가 회식할 때도 야근할 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주말에라도 아빠가 짬짬이 한두 권이라도 더 읽어주면 그 양도 1년으로 치면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도 같은 책이어도 엄마가 읽어주는 거랑 아빠가 읽어주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그 책에 대해 느끼는 게 더 넓어질 수 있고 아빠가 중간중간에 설명해주는 부분이나 엄마가 짚어주는 부분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빠는 장화 신은 고양이를 읽어주면서 기사문화, 기종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기존 지식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준다면 엄마는 등장인물의 어떤 상황에서의 감정이 어땠을지를 함께 생각해보기도 하고 나라면 어땠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요즘 아빠들은 굉장히 육아 참여도가 높으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간 날 때 아이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서로 다시금 상기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지치다가도 다시 한번 책을 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서 쌓이면 아이와 책을 읽는 행위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져요. 7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을 존중하고 강요 안 하기. 저희 아이는 창작책을 좋아해요. 자연관찰책을 읽히고 싶어서 전집에 3질이나 들였는데도 자연관찰책은 진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릴 때일수록 좀 더 취향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특히 좋아했던 책은 지원이와 병관이, 그리고 바른생활 읽기 생활동화 이런 책이었어요. 2책 모두 아이 생활과 비슷해 보이는 스토리의 그림체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관찰을 산 게 아까워서 아이에게 창작책 대신 다른 책들을 좀 강요를 했더라면 아이가 책을 질려했을 수도 있어요. 강요는 하지 않는 대신 예를 들어 아이가 토끼를 키우고 싶다 하면 그러면 토끼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볼까? 그때 아이가 관심 주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 취향을 잘 활용하기도 했어요. 지원이와 병관이 책을 좋아하니까 일부러 김영진 작가님의 책을 거의 다 샀고요. 창작책도 더 많이 들여주었어요. 일단 좋아하는 거 많이 읽으라고요. 8번째, 엄마에게 책 육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 아이 책을 모두 엄마가 좋아하는 책으로 들일 수는 당연히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책을 읽어주기 싫은 시기가 엄마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아이한테 읽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면 엄마한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고 팬심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베키나 작가님, 유스타키 신스케, 앤서니 브라운 아니면 표지나 그림톤이
완전 제 취향인 것들이 좀 있어요. 보통은 아이한테 읽고 싶은 책을 좀 골라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날은 그냥 제가 먼저 골라서 엄마 이거 너무 읽고 싶은데 우리 같이 읽을래? 하면 아이는 무조건 와요. 그리고 서점을 같이 가기도 해요. 그러면 서점 매대에 요즘 인기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막 신간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또 그런 걸 보면 엄청 리프레시가 한번 되더라고요. 아이랑 그래서 그런 책 신나게 읽고 오면 책 읽기 싫은 그런 슬럼프가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9번째, 많이 놀리기. 주말 같을 때 책을 낮에 좀 읽히고 싶은데 꼭 이렇게 잘 때 읽어요. 뭐 사실 저도 무조건 책벌레로 키우자 주의도 아니고 경험이나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온종일 책 읽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좀 집에 있는 동안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놀지 않으면 책을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반대로 놀 만큼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때부터 계속 책을 읽는구나를 새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체력을 뺀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으면 그만큼 충분히 놀려야 되겠구나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가지 쉬운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좀 양심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TV 없는 집.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예능을 엄청 좋아하고 신랑은 미드, 저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살면 종일 TV만 볼까봐 일부러 TV를 안 놨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책은 늘 많이 읽히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서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가 되면 뭐 EBS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송들 봐야 돼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 지금까지는 TV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애니메이션 등을 아예 안 보지는 않아요. 영어학원에서도 뭐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는 숙제가 있고 집에서 유튜브를 컴퓨터로 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뽀로로, 폴리 뭐 다 알아요. 코로나 때 특히 많이 봤죠. 컴퓨터로.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하는 아이로는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TV가 없을 때의 장점은 아무 때나 쉽게 틀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1시간만 보자 이렇게 조절이 더 쉬워지고 뭐 볼래? 하고 정확하게 그 애니메이션만 틀어주니까 리모컨이 없으니까 그런 조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저녁 먹는 시간엔 TV 틀어놓고 본다던가 그러지 않고 가족끼리 대화하고 밥을 먹고는 잠자기 전까지 음악 들으면서 아빠랑 놀거나 책을 읽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도 TV가 없으니까 집에 그냥 있으면 되게 심심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던 뭐 집에서 책을 읽던 뭘 하고 놀건 그래도 정 할 게 없으면 그때 굳이 컴퓨터를 좀 켜서 영화를 보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미 알고 행하고 계신 부분들도 많을 테고 약간 이런 건 좀 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이 책 육아 관련 그리고 엄마 책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